냥냥이에요. 오늘은 바로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11권을 읽어볼 거예요. 오늘 읽어볼 주제는 벌레 퇴치향수예요. 이것도 이 주제를 추천해 주셔서 읽게 된 책이랍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벌레 퇴치향수. 귓가에 기분 나쁜 소리가 울렸다. 뒹굴뒹굴하며 잡지를 읽던 미스즈는 벌떡 일어났다. 모기잖아. 모기가 있어. 놀라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는다. 모기 향을 피우려는데 이런, 하필 똑 떨어지고 없다. 회사 가방에 늘 넣고 다니는 모기약 스프레이도 필요한 순간에는 꼭 비어있다. 무슨 수를 써야 한다. 방 안에 모기가 있다는 걸 안 이상 불안해서 편히 쉴 수가 없다. 지금 당장 모기약을 사와야지. 가는 김에 모기약 스프레이도 다섯 통쯤은 사다 놔야 되겠어. 미스즈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일요일이라 모처럼 느긋하게 보내고 싶었는데 이게 뭐람? 모기 한 마리 때문에 휴일을 망쳤어. 23살의 직장인에게는 휴일이 얼마나 소중한데. 언짢은 얼굴로 미스즈는 터벅터벅 걸어갔다. 미스즈는 벌레를 끔찍히 싫어한다. 어렸을 때부터 벌레라는 벌레는 모조리 다 싫어했다. 예쁜 나비를 봐도 소름부터 오스스 깨친다. 그래서 온갖 벌레들이 우르르 몰려나오는 여름이 싫다. 벌레가 잔뜩 나오는 산도 아주 싫었다. 바퀴벌레라는 이름만 들어도 온몸이 근질근질하다. 미스즈는 차라리 남북국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 벌레 따위가 이 세상에서 싹 다 없어져 버릴 수는 없을까? 적어도 내 눈앞에서만은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 투덜투덜 불평을 쏟아내며 길을 걸어가는데 눈앞에 매미가 보였다. 매미는 몸이 뒤집힌 채 길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미스즈는 당연히 매미도 싫었다.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매미가 가장 무섭다. 죽었나 싶어서 다가가면 비비하고 정신없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라. 싫어. 진짜 왜 하필이면 좁은 골목 가운데 떨어져 있는 거야. 미스즈는 도저히 그 앞을 지나갈 자신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옆골목으로 들어갔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이었지만 쭉 가면 아마도 맞은편 길이 나올 것이다. 미스즈는 바퀴벌레가 튀어나오지 않기를 기도하며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걸어도 도무지 끝이 안 보였다. 물론 맞은편 길도 보이지 않았다. 골목길이 아니라 마치 미로에 들어온 것처럼 아득하다. 미스즈는 점점 신기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뭐랄까, 누군가 골목 끝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아닌가? 벌레니 모기향이니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로지 앞으로 쭉 걸어갔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떤 과자 가게가 앞에 다다랐다. 우와, 아주 오래됐나 봐. 전당? 이름이 희한하네. 그런데 가게에 진열된 과자들은 더 희한해서 그만 마음에 빼앗기고 말았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쿵쾅쿵쾅 뛰었다. 헌터 버터샌드, 단결 견과, 빈틈없는 지갑, 귀족 마시멜로우, 나른나른 풍선, 근육 초콜릿,
쿨하게 사랑하자, 연애 아이스, 변신 슬라임, 소금쟁이 소금과자, 발레 에클레르. 와, 진짜 엄청나다. 나중에 친구에게 보여주려고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으려던 참이었다. 가게 안에서 씨름 선수같이 생긴 체구가 거대한 아주머니가 나왔다. 커다란 몸집만큼 차림새도 특별했다. 퉁퉁한 몸은 붉은색 자주색 기모노로 감싸고서 새하얀 머리카락에는 알록달록한 유리구슬 비녀를 여러 개 꽂았다. 얼굴은 통통하고 젊어 보여 몇 살쯤인지 전혀 짐작할 수가 없었다. 아주머니가 웃으며 미스즈에게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십시오, 행운의 손님. 날도 더운데 전천당에 잘 오셨습니다. 네? 그냥 우연도 하나의 운이지요. 자, 손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옵니까?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미스즈는 과자가게 주인이 하는 말치고는 참 독특하다고 생각했다. 이곳에는 여느 과자가게들처럼 어떤 과자를 좋아하세요? 라고 묻지 않는 모양이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미스즈는 그냥 보는 거예요 라고 말하려고 했다. 요즘 들어 체중이 부쩍 느는 바람에 과자를 살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입에서 엉뚱한 말이 툭 튀어나와 버렸다. 제 주변에 벌레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나, 손님은 벌레를 싫어하나 보시죠? 싫어한다는 말은 부족해요. 아예 꼴도 보기 싫다고 해야 할까요? 세상에 벌레는 싹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래도 비단벌레나 사마귀는 아주 멋진 곤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미스즈는 그때 귀를 막아버렸다. 아주머니는 상태가 아주 심각한가 봅니다 라고 말하며 쓴웃음을 짓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마침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아주머니는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금방 돌아왔다. 여기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민 손바닥 위에 흰색과 금색 종이로 만든 조그만 상자가 있었다. 상자 안에는 매니큐어보다 작은 유리병 2개가 들어있었다. 동그란 병에는 내용물을 뿌리는 스프레이가 달려있고 그 위에 각각 약과 강이라고 적힌 투명한 뚜껑이 씌워져 있었다. 미스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멋지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꼭 갖고 싶어. 상자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미스즈를 보고 아주머니가 가만히 속삭였다. 이것은 벌레 퇴치 향수입니다. 몸에 뿌리면 벌레가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효과도 평생 가니 훌륭한 물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살게요. 미스즈는 바로 대답했다.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 참 다행입니다. 가격은 500엔이옵니다. 단 2018년에 발행된 500엔짜리 동전으로 값을 치러주십시오. 다른 동전으로는 사실 수 없습니다. 아주머니 말에 미스즈는 허둥지둥 지갑 안을 들여다보았다. 있다! 2018년에 나온 500엔짜리 동전. 동전을 건네자 아주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 떠올랐다. 네네, 오늘의 행운의 동전이 틀림없사옵니다. 자, 벌레 퇴치 향수를 받으십시오. 우와, 고맙습니다. 와, 신난다.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미스즈를 보고 아주머니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 벌레 퇴치 향수는 반드시 약이라고 적힌 병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을 때 강을 쓰시고요. 손님이라면 아마도 강까지 사용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꼭 약부터 사용하셔야 합니다. 알겠지요?
네, 알았어요. 미스즈는 꿈꾸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힌 채 벌레 퇴치 향수를 받아들고서 과자 가게를 나왔다. 골목을 거의 빠져나갈 쯤 익숙한 큰 길이 보였다. 미스즈는 자기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졌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미스즈를 불러세웠다. 저기 잠깐만요. 고개를 돌려보니 웬 여자아이가 뒤에서 뛰어오고 있었다. 빨간 꽃무늬가 있는 검은색 기모노를 입고 있는데 얼굴이 인형같이 희고 예쁘다. 헐레벌떡 달려온 여자아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얼굴과는 사뭇 어울리지 않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불러세워서. 저는 전천당에 일한 아이인데요. 방금 저희 가게에서 물건을 사신 손님 맞죠? 벌레 퇴치 향수를 샀는데. 벌레 퇴치 향수. 번쩍. 순간 여자아이의 눈이 빛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빛은 스치듯 사라졌고 여자아이는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다행이다. 사실 주인 아주머니가 손님한테 사은품을 드리는 걸 깜빡하셨대요. 얼른 따라가서 전해드리라고 해서요. 따라잡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여자아이는 품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냈다. 병 모양은 벌레 퇴치와 향수와 조금 달랐는데 크기가 비슷하고 안에 검붉은 액체가 들어있었다. 여기요. 이건 최강이에요. 최강? 네. 참. 벌레 퇴치 향수 설명서는 벌써 읽으셨죠? 안 읽으셨으면 잠깐 읽어보세요. 미스즈는 벌레 퇴치 향수 상자를 열고 안에 들어있는 설명서를 꺼냈다. 벌레 퇴치 향수 사용법. 벌레 퇴치 향수는 이름 그대로 벌레를 멀리 쫓아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약이라고 적힌 병부터 사용해 보시오. 일단 한번 뿌리면 진드기나 모기, 지네 같은 해충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강력한 효과를 바란다면 강도 뿌리십시오. 해충은 물론 그 어떤 벌레도 꼬이지 않을 것입니다. 너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넋을 잃고 중얼거리는 미스즈에게 여자애가 교활하게 속삭였다. 그렇지만 약이랑 강은 평범한 벌레약이랑은 별로 다른 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최강이라고 적힌 벌레 퇴치 향수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가? 그렇고 말고요. 약과 강을 사용한 다음 마무리로 이걸 뿌려보세요. 벌레라는 벌레는 모두 손님의 인생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답니다. 에이, 거짓말. 진짜요? 그럼요, 진짜죠. 벌레를 보는 게 죽을 것만큼 무섭고 싫은 사람한텐 최강이 딱이라니까요. 근데 어디까지나 사은품이니까. 혹시 필요 없으세요? 필요하지. 내 인생에서 모든 벌레를 싹 다 없어진다는데 이거말로 내가 간절히 바래왔던 거잖아. 미스즈는 춤이라도 출 듯이 기뻐하며 최강병을 덥석 받았다. 고마워. 일부러 와줘서. 아니에요. 저야말로 받아줘서 다행이에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여자아이는 왠지 모르게 밉살스러운 웃음을 빙그레 짓고 왔던 길로 되짚어갔다. 미스즈도 골목을 빠져나와 곧장 집으로 갔다. 그리고 현관에 들어서다 문득 생각났다. 맞다. 내 방에 모기가 있어서 모기향이 살아나갔지? 지금은 벌레 퇴치 향수의 효과를 시험해볼 절호의 기회였다. 미스즈는 현관에 서서 벌레 퇴치 향수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당연히 최강까지 쓸 생각이었지만 일단은 약부터 하나씩 시험해보기로 했다. 미스즈는 상자에서 약 병을 꺼냈다. 병에는 연두색 액체가 아주 조금 들어있었다. 손목을 향해 스프레이를 꾹 눌렀다. 안개처럼 고운 향수의 입자가 피부에 내려앉았다. 동시에 라임 향이 은은하게 피어올랐다. 상큼한 향기가 차분 기분을 산뜻하게 만들어줬다.
향수가 피부에 스며들자 미스즈는 큰맘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틀림없이 방에 모기가 있을 거야. 저기 있네. 감히 내 방 벽에 붙어서 쉬고 있겠다. 모기는 미스즈를 발견하면 날아올까? 피를 빨러 달려들까? 미스즈는 방을 꼭 닫아 밀실 상태로 만들었다. 그대로 기다리기를 10분. 모기 쪽으로 한 걸음을 가보았다. 그랬더니 모기가 날아올랐다. 비실비실 날면서도 미스즈한테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려고 했다. 마치 무서워서 벌벌 떨는 것 같았다. 미스즈는 창문으로 모기를 몰아 밖으로 내보내고는 나서 환호성을 질렀다. 아무리 봐도 약의 효과는 훌륭했다. 앞으로 해충에 물릴 일은 없을 것 같았다. 그렇지만 이 정도라면 흔히 쓰는 모기약 스프레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해충이 아닌 일반 벌레와도 그만 헤어지고 싶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강을 뿌려보았다. 강은 옅은 하늘색이고 민트향처럼 톡 쏘는 시원한 향기가 났다. 강을 뿌린 뒤 미스즈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 목적지는 평소라면 절대 가지 않을 나무가 울창한 산림공원이었다. 미스즈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나무숲에는 시끄럽게 울어대던 매미 소리가 뚝 그쳤다. 풀숲을 헤치고 지나가도 메뚜기 한 마리 튀어나오지 않았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큰 거미집에도 다가가 보았지만 역시 집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모든 벌레가 미스즈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숨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와, 소름 끼치는 벌레들을 볼 일이 없겠네. 미스즈는 싱글벙글 웃으며 나무 그늘에 앉았다. 전에는 이런 나무 밑은 가까이 갈 엄두도 못 냈지만 이제 아무렇지 않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야외에서 바베큐를 해먹거나 캠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미스즈는 너무 좋아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때 공원에서 놀던 조그만 남자아이가 다가와 말을 붙였다. 누나, 내가 멋진 거 보여줄까요? 뭔데? 내 찾은 거 봐요, 이쁘죠? 그렇게 말하면서 남자아이가 내민 손에는 죽은 풍뎅이가 있었다. 미스즈는 펄쩍 뛰어 뒤로 물러나 있는 힘껏 달렸다. 겨우 집으로 도망쳐왔지만 온몸에 아직 소름이 돋아있었다. 왜지? 벌레는 나한테도 다가올 수 없을 텐데. 혹시 죽은 벌레라서 그런가? 강은 살아있는 벌레한테만 효과가 있다는 뜻인가? 안 돼. 너무 싫어. 징그러워. 아무리 생각해도 강 정도는 안 되겠어. 벌레란 벌레는 모두 나한테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돼. 미스즈는 서둘러 최강 향수를 뿌렸다. 최강답게 향기가 특히 더 강했다. 마치 천리안 꽃의 짙은 향기가 코를 콕콕 찔렀다. 향기가 좋긴 했지만 너무 세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다. 왠지 이 향기는 차원이 다른데?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시킨 미스즈는 휴 하고 한 번에 한숨을 쉬고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냈다. 더운 날씨에 온 힘을 다해 달려왔더니 목이 말랐다. 그때 휴대전화에서 알림이 울렸다. 친구 마이가 보낸 문자메시지 알림이었다. 미스즈, 다음에 우리 회사 직원들이랑 모임이 있는데 너도 나올래? 남자 직원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소개시켜줄게. 라는 내용이었다. 사진도 한 장 보내면서 이 중에 내 이상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라고 덧붙였다. 양복을 입은 남자 몇 명이 모여 너스레를 떨며 자연스레 포즈를 잡은 사진이다. 미스즈는 그중 한 남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정말 잘생기고 키도 큰데다가 똑똑해 보이고 눈도 반짝거렸다. 정말이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었다. 이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 보리차를 마시려고 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미스즈는 당장 마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마이, 나 미스즈야.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방금 보내준 사진 말이야.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이 누구야? 아, 역시 그 사람한테 관심을 보일 줄 알았어. 외모가 딱 내 이상형이지? 그런 말은 됐고 얼른 대답이나 해줘. 그 사람 이름은 뭐야? 나이는? 설마 여자친구가 있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마음에 들어? 솔직히 한눈에 홀딱 반했어. 그러면 잘 됐네.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소개하는 보람이 있다. 걔는 우리 회사 영업부 직원이고 이름은 이치로. 우리보단 4살이 많아. 다행히 여자친구는 없어. 취미나 성격은 너랑 잘 맞을 것 같아. 만나서 이야기 한번 나눠봐. 그래. 그때 마이가 조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요즘 날씨가 좋아서 야외 식당에서 모이자는 얘기가 나왔거든. 공원 같은 장소라서 벌레가 많을 텐데 괜찮겠어? 괜찮아. 이제 벌레 같은 거 이제 대책을 다 마련해놔서 끄떡없어. 정말? 다행이네.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보자. 장소 정해지면 문자로 알려줄게. 고마워. 전화를 끊고 미스즈는 신이 나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렸다. 일주일 뒤 미스즈는 약속한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푸른 풀잎이 우거진 아름다운 공원 안에 자리 잡은 식당이었다. 주위의 나무들 무성해서 그런지 정말이지 온갖 벌레가 떼를 지어 출몰하는 그런 곳이었다. 그렇지만 그날 미스즈가 온 덕분이지 인지 하루살이 한 마리 구경할 수 없었다. 손님 중에 그걸 알아차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참 별일이네. 웬일로 이 집에 벌레가 한 마리도 안 보여? 요전에 왔을 땐 모기양 옆에 앉았는데도 엄청 늘려서. 이유가 뭐든 모기들이 달려들지 않을 테니 고마울 따름이지 뭐. 사람들이 속닥거리는 소리를 듣고 미스즈는 웃음을 꾹 삼켰다. 미스즈는 속으로 생각하며 점찍어둔 그 사람 이치로를 눈으로 찾기 시작했다. 마이네 회사 사람들은 이미 10명 정도가 모였지만 그 중에 이치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미스즈는 마이에게 귓속말로 물었다. 이치로 씨는 왜 안 와? 지하철이 좀 늦나봐. 15분쯤 뒤에 도착한다고 먼저 먹고 있으래. 그렇구나. 다 같이 밥을 먹으며 왁자지껄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미스즈는 건성으로 흘려듣고 있었다. 빨리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마이한테서 이치로가 영화를 좋아한다는 것도 미리 알아두었다. 영화를 좋아한다니까 최근에 개봉한 영화 이야기를 꺼내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겠지? 기대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저기 오네, 이치로, 여기야. 미스즈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다. 왔다고? 어디? 돌아보니 이치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며 이쪽으로 걸어온다. 너무 말이 안 돼. 사진보다 훨씬 내 스타일이야. 만나기도 전에 얼굴이 빨개져 버리다니. 차분해지자. 온 힘을 다해 자신을 타이르며 미스즈는 이치로가 가까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는 이치로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다.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져버렸다. 왜 그래 이치로? 이치로 씨 괜찮아요? 이치로는 마침내 걸음을 멈추더니 갑자기 몸을 휙 돌려 공원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다. 뭐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는 사람? 왜 그러지? 그때였다. 모임을 이끄는 남자의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한 통 왔다. 이치로가 문자를 보냈어. 모두한테 미안하대. 갑자기 속이 매끄러워졌나 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식당에 가까워질수록 속이 메스꺼려 더 이상 올 수 없다는데? 응? 무슨 소리야? 설마 모기향 냄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치로라면 충분히 모기향 냄새에 속이 뒤집힐만 하잖아. 그럴 수도 있지. 이치로는 꿀벌이니까. 모두들 크게 웃었지만 미스즈만은 웃을 수 없었다. 마이, 이치로가 꿀벌이라니 무슨 말이야? 아, 그거 내가 말 안 했나? 이치로 씨의 성이 하치거든. 하치가 일본어로 벌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이치로의 별명을 꿀벌이라고 불러. 미스즈 왜 그래? 얼굴빛이 안 좋아. 응? 뭐라고? 미스즈는 깨달았다. 이치로 씨가 속이 매끄러워져서 달아난 것은 다름 아닌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벌레 퇴치 향수에 최강을 뿌린 미스즈에게 벌레라는 벌레는 전부 다 다가올 수 없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이름에 벌레라는 뜻의 글자가 들어가는 사람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하필이면 이거를 이렇게 꼬여버리다니. 이럴 줄 알았다면 벌레 퇴치 향수 따윈 뿌리지 않았을 건데. 미스즈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안 돼 라고 마음을 다잡으며 눈에서 눈물을 털어냈다. 벌레 없는 인생과 운명의 이상형, 둘 중 어느 쪽이 자기에게 절실한지 전질한다면 역시 벌레 없는 편이 더 낫다. 벌레와 관련 없는 이름을 가진 남자도 어딘가 분명 있을 테니까. 그 중에 어쩌면 이치로보다 멋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좋아, 깨끗이 단념하자.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음식이나 실컷 먹고 내일부턴 다시 새로운 사랑을 찾는 거야. 오랜만에 배 터지게 먹어야 되겠어. 그날 밤 미스즈는 마음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배를 두둑히 채웠다. 그리고 얼마쯤 지나 그날 미스즈의 활발한 모습에 반했다는 어떤 남자한테 고백을 받았다. 요도미는 쯧하고 혀를 쳤다. 어떡해. 거의 다 될 줄 알았는데 아까워 죽겠네. 그 여자가 그 정도로 벌레를 싫어할 줄 몰랐지. 세상에, 이상형이란 운명의 남자보다 벌레 없는 인생이 더 낫다고? 아니, 벌레가 뭐가 무섭다는 거야? 지네도 바퀴벌레도 귀엽기만 한데. 이해가 안 간다는 나는 표정을 하고 투덜거리던 요도미는 순식간 진지해졌다. 오늘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됐으니까 나쁘지 않네. 전천당 물건의 힘을 너무 커지게 하는 건 따분해서 안 되겠어. 역시 내 과자로 승부를 가려야지. 음란한 웃음소리를 남기고 요도미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갔다. 미타카 미스즈 23세 여자 2018년 발행 500엔. 여러분, 오늘은 이상한 과작덕의 전천당 11권 벌레 퇴치향수를 읽어보았어요. 아까 중간에 끊김이 한 번 있었지만 다행히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면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